Three, two, one. We just wanna be young. Play and make believe. Come and rescue. 어디 찍고 가는 그런 목적 있는 여행이 아니라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그리고 과정에서 만나는 그러한 여행의 추억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할 얘기가 많아지고 교훈이 많이 생겨요. 혼자 여행을 떠나면 더 많은 친구를 만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여행 작가 임택입니다. 네, 2014년도에 저는 낡은 마을버스를 가지고 세계 일주 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느 정도 낡았냐면 48만 킬로를 뛰었고, 그리고 폐차를 6개월 남겨놓은 그런 상태에 있는 차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우려를 했어요. 저 낡은 버스를 가지고 세계 일주를 가게 되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느냐. 그것을 한국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그걸 극복하고 다니겠느냐,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677일 동안 동쪽을 향해서 무사히 서쪽으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48개국 5대륙을 거쳐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어느 날 부산에 있는 중학생이 제게 전화를 했어요. 오늘 작가님 이야기가 도덕 시험에 났는데 제가 답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나이 50에 하던 일을 중지하고 이분께서 세계 일주를 떠났는데, 그것도 낡은 마을버스와 함께 떠났는데, 이분이 왜 도대체 이런 짓을 했는가? 1번은 생계유지, 2번은 자아실현, 3번 인격수양, 그리고 4번은 사회발전의 기여, 그리고 공동체적 삶의 체득,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정말 제가 봐도 제가 한 일이지만 제가 답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답이 뭐라고 하대 했더니 자아실현이다, 이렇게 답을 정해줬답니다. 그래서 저를 되돌아보니까 정말 제가 자아실현을 위해서 떠난 게 맞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 자아실현을 해가는 과정, 이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죠. 그리고 저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꿈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저의 꿈은 여행 작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제가 자라고 태어난 곳이 지금 김포공항 뒤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는데, 그 당시에 텔레비전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즐길 게 없으니까 저녁이면 모두 동산에 올라와 가지고 그 활주로에서 뜨고 내리는 비행기를 보게 됩니다. 저 비행기는 런던에 가는 거야. 아니야, 홍콩에 가는 거야. 아니야, 뉴욕에 간다니까. 어른들의 입에서 나오는 전 세계에 있는 그런 멋지고 큰 나라, 그리고 도시들, 이런 것을 어릴 때부터 들으면서 저는 이 다음에 여행 작가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갖고 자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 다른 사람들은 취직을 하기 위해서 그거에 관한 공부를 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이상하게 여행을 다니고, 그 다음에 사진을 찍고, 그리고 글을 쓰고,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업을 하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죠. 근데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운명적인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여자와 10월 달에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4학년 11월에 첫 번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자유롭게 여행 작가의 길을 가는 것을 잠시 접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생활인이 되었고 가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아내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부터 여행 작가의 꿈은 잠시 연기를 할게. 지금부터 내 경제적으로 우리 가장의 역할을 하고, 그 대신에 나이 50살이 되면 내가 가고자 했던 그 꿈의 길, 여행 작가의 길을 가는데 당신이 나를 지지하고 후원해줘.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막 허허대면서 웃는 거예요. 난 너무 좋다고. 그래서 아니, 당신 이 사나이가 말이야, 이게 꿈을 접는데
뭐 그렇게 즐거워? 그랬더니 여보, 우리에게 나이 50이 오겠어? 그 나이 50은 먼 훗날의 이야기야.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아이들을 잘 키우고 가정을 잘 이루는 것도 중요한 가치 있는 일이니까 그렇게 하고 나이 50만 돼봐. 내가 나이 50 되면 열심히 후원해 줄게, 지지해 줄게. 이런 확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나이 50이 말이에요, 아주 잠깐만에 오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상 제가 나이 50에 하던 일을 그만두고 전혀 다른 길인 그런 여행 작가의 길로 가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말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여행 작가의 길을 가기에는 좀 여러 가지로 여건이 좋지 않아. 그 나이에는 여행 작가도 하던 일을 그만두고 다른 길을 생각할 때래. 너는 너무 늦었어. 너는 너무 나이가 많아.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래서 내가 지금 여행 작가의 길을 가도 늦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한 2년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도 자기의 꿈을 이룬 사람들에서 찾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미국의 국민화가 모제스라고 하는 할머니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모르시겠죠. 100년 전 분이십니다. 네, 이분은요 굉장히 가난하게 사셨어요. 아이를 10명을 낳는데 10명을 낳고 바로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10명의 아이들을 다 본인께서 키우셔야 됐죠. 그때까지 하던 일은 무엇이냐면 바느질을 하는 거였는데 그분이 손에 관절염이 걸리는 바람에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그나마 바느질을 하던 것도 할 수 없게 되어서 이제 문화센터에 가게 됐는데 그림을 그리는 미술반에 들어갔습니다. 선생님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림을 잘 그리신다고. 그러면서 이런 칭찬을 해요. 할머니, 이 그림 가지고 시장에 가면은 돈 대신 내도 사람들이 사주겠어요. 막 이렇게 이제 막 용기를 준 거죠. 근데 이 할머니가 정말 자기가 그런 줄 알고 관절염 약을 사기 위해서 약국을 갔을 때 그 돈 대신 그림을 내밀었던 거예요. 그분께서 아유, 그림 잘 그리셨네요. 그러면서 그림을 돈 대신 받고 약을 주었어요. 그게 버릇이 돼가지고 자꾸 그림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그래서 이 약사 선생님께서는 그 그림을 창가에다가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썼냐면 필요하신 분 가져가세요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미국 뉴욕에 있는 큰 화랑의 큐레이터가 여행을 하다가 그만 설사에 걸려가지고 설사약을 사러 이 약국을 들르게 됩니다. 그 약국에 들렀다가 창가에 걸려있는 그림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제스 할머니의 재능, 그 천재적인 예술성이 바로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 나이 50은 많은 게 아니야. 무엇을 시작해도 늦은 나이가 아닌 거야. 이렇게 용기를 갖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저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게 됐죠. 그래서 그때부터 여행 작가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을 하고 저는 여행하던 일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행 작가는 멀리서 보는 산과 같아요. 모든 산은 높으나 낮으나 멀리서 보면 이렇게 봉우리가 있고 능선이 있습니다. 삼각형처럼 생겼죠. 그런데 가까이 가보면요, 계곡이 나타나고 절벽이 나타나고 숲이 나타나고 이게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저도 여행 작가라고 하는 그것을 피상적으로 멀리서만 바라보았지 가까이 가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방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언덕 위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 밑에서 마을버스 한 대가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공연연기를 내뿜으면서 섰다 또 출발하고 사람을 내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올라오는데 그 모습이 참 힘들어 보였어요. 저 마을버스는 출고된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주인이 정해놓지 않은 길을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만 돌아야 됐었고 그리고 주어진 길에서 10년을 살고 정확히 10년 후에는 폐차를 당하거나 다른 나라로 팔려가는 그런 신세인 거죠. 그러고 보니까 저러한 마을버스의 인생이 내 인생과 너무 닮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직장에 가서 돈을 벌고 또 저녁이면 퇴근하고 그리고 월급을 타면 제가 그거를 월급을 탄 이후에 그 돈을 무엇에 쓸까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월급이 나오기 전에 이미 쓸 곳이 다 정해져 있었고 그래서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전혀 없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두 발이 있어가지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으나 결국 내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저 마을버스와 다른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을버스 때 그랬습니다. 야, 마을버스, 너 나하고 함께 세계일주여행 떠날래? 나하고 함께 가면 고속도로 한 군데만 가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고속도로를 한번 다 달려보자. 네, 이런 대화를 이제 상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마을버스와 함께 떠나는 세계일주의 기획이 그때 생긴 거예요. 이 마을버스는요, 제가 그런 마음이 서기 전까지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매일 만나지만 그것의 중요한 존재를 제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마을버스의 인생을 하나만 들여다보더라도 그 인생의 가치가 무한하고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이야기가 많았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인생을 이야기하는 여행 작가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나에게 가장 큰 단점은 너는 나이가 많아 그랬었는데 그 나이 많은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장점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여행을 떠날 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뭐 돈이다, 뭐 여권, 뭐 물론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바로 제가 여행을 하면서 느낀 것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소입니다. 어느 나라에 가도 말은 통하지 않아도 미소만 지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사람들을 만나면 저는 웃습니다. 이분은 이란에서 만나신 분인데 이분을 만난 지 5초도 안 돼 갖고 웃는 모습이 저래요. 굉장히 오랜만에 만난 그러한 친구같이 저렇게 웃습니다. 이것은 로마에 갔을 때인데요. 사람들이 다 저를 보고 웃고 있습니다. 저는 차 안에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이 웃겠습니까? 제가 웃고 있거든요. 제가 이유도 없이 웃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도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나 저 사람이 우리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웃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미소나 웃음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페루를 여행할 적에 사막을 지나게 됐는데 그만 아침부터 굶기 시작을 해갖고 점심도 굶었어요. 너무 배가 고픈 겁니다. 오후 이제 한 3시쯤 됐는데 저 멀리 마을에서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깨끗이 옷을 차려입고 줄을 서서 질서정연하게 이제 밥을 먹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야, 저 무슨 잔치집인가 보다. 저희는 뭐 잔치집만 있으면 아주 그날은 뭐 생일이에요. 엄청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서 이제 그 갈비탕을 이제 양갈비탕을 끓였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한 5그릇째 먹으니까 이제 마음에 이제 여유가 와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근데 이 잔치집에 사람들이 웃지를 않고 뭐 춤도 추고 그래야 되는데 뭔가 굉장히 과묵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영을 좀 베풀어 줘야겠다 생각을 하고 막 그때 이제 싸이의 말춤이 엄청 유명했는데 그때 싸이의 말춤을 추면서 그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노력을 엄청 했어요. 근데 이분들의 표정을 보세요. 굉장히 호의적인 얼굴이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여기가 초상집이었어요. 어쨌거나 이런 에피소드가 나올지라도 미소를 짓는 것은 여행자에겐 가장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그리고 꼭 챙겨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가져야 될 것은 이제 긍정의 힘인데 그건 뭐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어딜 가나 무슨 일이 닥쳐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길이 많이 보이거든요. 저희가 여러분도 이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우유니 소금 사막이에요. 그런데 볼리비아를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줬는데 볼리비아 사람들은 주업이 목축업이래요. 유목업인데 부업이 강도래요. 저에게 겁을 준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국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를 가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막 모래폭풍이 몰아치고 막 그러는데요. 정말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고 게다가 저녁이 되었는데 기름이 떨어졌어요. 네, 자동차 연료가 떨어졌습니다. 조난을 당했죠. 근데 저녁이 됐는데 정말 저 멀리에서 차들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 강도들이 몰려온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긴장을 했는데 이분들이 멀리서 바라보니까 웬 차가 낮에부터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오리 바람이 지나갔는데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보니까 경험상 저 사람은 조난을 당한 것이다. 그리고 망원경으로 보니까 저게 이상한 차인 거예요. 자기네 나라 차가 아니라 외국인 차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저녁에 우리 구조단이 온 거죠. 우리는 강도인 줄 알았더니 우리를 구하러 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를 데리고 자기들이 재울 그 침대가 없으니까 식당에다가 저렇게 우리를 재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떠날 적에 이제 기름도 떨어졌는데 기름도 넣어주고 그러니까 돈을 좀 드리려고 했으나 저희들이 돈을 가진 게 없어가지고 한 우리 돈으로 한 2,000원 정도 될까요? 밥값하고 목욕도 하고 그다음에 기름도 넣어주고 그랬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돈이 2,000원 정도뿐이 없어서 그 돈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왔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뒤에 차가 쫓아오더니 이 돈을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친구인데 친구가 이렇게 돈을 놓고 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돈까지도 돌려주는. 그러니까 세상은요 우리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현재 가면은요 사람들의 정이 우리의 이익과 똑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제 세계 일주를 이제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져가야 될 것은 바로 언어인데요. 언어가 부족해서 벌어지는 웃지 못할 일들이 가끔 일어나는데요. 저희가 이날은 이제 남미를 여행 중에 차에 이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정비소를 가야 되는데 그만 정비소 가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길을 물어봐야 되는데 이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벌어지는 그런 웃지 못할 일들이 있습니다. 네, 저는 한국말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저 친구는 제 말을 알아듣지는 못했을 텐데 계속 자신 있게 자기네 말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Tienes que meterte, tienes que entrar por ahí, in por ahí. No logramos entendernos. 저 실력 가지고 세계 일주를 했다니까 사람들이 기가 막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네, 저 사람을 갖다 차에 태웠습니다. 네, 태우고 길잡이로 해서 무사히 목적지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행을 갈 때 그 나라의 말 중에서 인사말, 감사의 말, 또 죄송합니다 하는 자기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를 배우고 가면 굉장히 여행이 부드러워지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 좋습니다. 이거는 몽골입니다. 이제 몽골에 가면은요 넓은 초원이 나오고 그 초원에는 많은 동물들이 사는데 뭐 양, 염소, 그다음에 말 그리고 이제 낙타들이 이제 아주 평화롭게 많이 다니고 그래요. 굉장히 낭만적인 그런 곳입니다. 밤새도록 낙타가 잠을 자지 못하고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야, 저 낙타들은 얼마나 이 초원에서 좋으면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의 삶을 살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밤새도록 모기에 물려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말은요, 그 몽골에 있는 말은 인사를 엄청 잘해요. 멀리서 사람만 봐도 계속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리고 인사를 해요. 그래서 가까이 가보면 그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 이 눈에 파리가 붙어가지고 이 파리를 띄느라고 계속 머리를 흔들어야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가 이 초원에서도 교훈을 느낄 수 있는 게 누구나 행복을 100% 가진 사람은 없다. 누구나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런 것들은 다 가지고 있다. 이 초원에 있는 이 말들이 평화로워 보이지만 실제로 가서 생활을 해보면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고난만 느끼고 뭐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막 그거를 극복하고 막 이러는 것만 느끼면 그거 여행을 어떻게 다니겠어요? 여행은 역시 즐거운 겁니다. 제가 여행한 중에서 거의 80%는 굉장히 즐겁고 그리고 많은 그런 친구들을 만나서 좋은 시간을 많이 가졌거든요. 처음 만난 친구들하고 이제 해변에서 노는 장면이에요. 저렇게 야자나무를 꺾어가지고 날개짓을 하면서 지금 천사놀이를 하는 건데 소위 말해서 천사들입니다. Fly, fly, run. Okay. Wow, beautiful. Action. 와. 저 친구들이 우와. 여행은 왔는데 다 각자 왔어요. 3명이 다 몰라요. 근데 저도 무료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그 친구들하고 이제 어디 여행을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을 하나씩 모아서 야, 저기 보이는 저 섬이 그 백사장이 있는 그런 섬인데 저기에 그 거북이가 알을 낳으러 오고 막 그 고래가 막 이렇게 뭐 춤을 추고 그런단다. 그러니 나하고 함께 저 섬에 가지 않겠느냐. 근데 배를 빌려야 되잖아요. 배를 빌리는데 혼자 빌리면 비싸니까 이제 배를 하나 빌리는데 넷이서 빌려가지고 갔습니다. 갔더니 고래는 둘째치고 거북이는 한 마리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제가 실언을 해버린 거죠. 아이들에게 사기를 친 거지 일종의. 그래서 이제 우리 재밌게 놀자.
뭐 할 수 없으면 뭐 즐기라고 했지 않느냐. 그래서 생각해낸 게 바로 야자수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천사놀이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점차 세계에서 온 젊은이들과 친구를 사귀게 되고, 그래서 제가 여행 영토가 넓어졌다. 이제 사람들을 알게 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충고를 해줘요. 그 중에서도 어디에 가면 절대 머무르지 말고 서지 마라.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콜롬비아의 메데진이라는 곳이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메데진의 고속도로를 지나다가 차가 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차가 섰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뒤에 오는 차를 막았습니다. 그랬더니 큰 차가 서더니 그 앞에 운전하던 사람이 내려요. 그러더니 말은 안 통하지만 이제 뭔가 어려움을 겪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살펴보다가 안 되겠나 봐요. 뒤에 오는 차를 또 세워요. 이 사람들이 이 차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무조건 고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차를 고치든 안 고치든 간에 다 끝나고 나면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할 것 같다. 그래서 잔꾀를 낸 겁니다. 돈을 안 주기 위해서 마을에 내려가서 콜라 3병을 사왔어요. 그걸로 때우려고. 그런데 올라와 보니 그 사람들은 다 떠나고 차에 시동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놨는데 이 차는 고장난 게 아니라 연료 필터를 교환하면 된다. 그러니 내일 정비소에 가서 연료 필터를 교환하거라. 그리고 연료 필터의 값은 얼마다. 그리고 가격까지 다 써놨어요. 그리고 자기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그러니까 저는 저 사람들이 바가지를 씌울까 봐 콜라 3병을 사러 가고 있는 동안에 저분들은 내가 내일 정비소 가서 바가지를 쓸까 봐 그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죠. 어쨌든 사람들의 이러한 도움을 통해서 저는 여행을 계속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행을 떠난 지 6개월 만에 판 아메리카나 도로에서 우리가 꿈꿨던 그런 극적인 그 순간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마을버스는 평생 시속 60km 이상을 달려본 적이 없어요. 어쩌면 시속 60km가 아니라 아마 30km로 달렸을 겁니다. 60km 이상 달릴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은 풀고 나왔지만 평생 동안 해보지 못한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도전이었어요. 처음에 시속 60km로 달리는 것도 힘들어했고 70km로 도전할 때도 굉장히 힘들어했고 80km, 90km 이렇게 자기의 한계를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 나갈 때마다 이 차는 정말 부서질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치면 고함을 치르는 것 같아요. 차가 부서지는 소리를 내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인내하고 유지하다 보면 차가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떠난 지 6개월 만에 칠레의 판 아메리카나 도로에서 점점 속도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가는 그러한 그 대형 버스를 추월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그날도 달리다 보니까 밟는 대로 잘 나가는 거예요. 차도 조용하고. 그래서 야, 우리 저 차 한번 추월해 볼까? 그래서 이 차가 시속 120km라고 하는 속도로 그 버스를 추월을 했습니다. 추월을 나간다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서 꼭 사진을 찍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미국 뉴욕에 있는 타임스퀘어였어요. 이 타임스퀘어 앞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세계의 시골에서 왔잖아요. 그리고 그 굉장히 빛과 번쩍한 그러한 아주 능력 있는 차도 아니고 다 낡은 그런 차가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타임스퀘어와 함께 사진을 찍는 장면, 그 하나를 남기고 싶었거든요. 드디어 9개월 만에 뉴욕에 와서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청년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제가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청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버스는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한계는 마을버스 회사의 사장님이 정해놨습니다. 시속 60km 이상도 달리지 말고 내가 주어진 길에서 열심히 돌다가 네 인생을 마치거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한계는 누가 정했을까요? 저는 바로 우리 자신 스스로가 정해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을버스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의 한계는 시속 60km 이상은 절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런 존재처럼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그런 존재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믿으시고 멋진 꿈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세계 여행을 하고 돌아오니까 기자들이 막 물어요. 은수라는 이름은 어디서 왔느냐? 옛날 여자친구, 첫사랑 뭐 이런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가서 많이 졸랐던 은수교통에 사장님께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6개월 정도 운행이 아직 남아있는 이 버스를 줄 테니까 버스를 가지고 여행을 떠나거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은수교통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교통자를 빼니까 바로 은수라고 하는 좋은 이름이 됐습니다. 제가 타고 다니는 탈 것이 아니라 여행을 함께한 동반자입니다. 그래서 이 은수라는 이름은 저한테도 아주 귀중할 뿐만 아니라 저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수가 저보다 인기가 더 좋죠. well.